이거 진짜 많이 들어요. 요즘 피어싱하고 네. 귀금속 네. 그리고 네일 아트. 이거를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피어싱이나 뭐 금속, 목걸이, 뭐 팔찌, 귀걸이, 뭐 이런 부분들, 금속 성분들은 저희가 수술할 때 전자기기를 사용해요. 목이 예, 레이저 장비를 쓰든 전기기구를 쓰든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금속 성분이 있으면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접촉성 화상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병원 오시기 전에 그런 금속 성분들은 제거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일에 뭐 이제 매니큐어라든지 이런 거 지우고 오시라고 하는 거는 수술 중에 저희가 수면 마취를 할 때 산소 포화도를 모니터링 합니다. 숨을 잘 쉬고 산소 포화도가 잘 유지하는지 저희가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이 손톱에 장비를 끼우는 게 있는데, 손톱에 매니큐어나 뭐 네일 이런 뭐 젤패드 이런 게 붙여져 있으면 모니터링이 잘 안 돼요. 손톱의 색깔을 봐야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모니터링 장비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안전을 위해서 제거하고 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내가 네일을 어제 했어요. 어제 해가지고 발가락은 없어. 근데 대부분 이제 수술 예약을 하고 가실 때 다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좀 가끔 저는 드물겠죠. 진상인가요? 요즘 산소포화도 좀 새로 나온 기계들은 네. 잘 익히기도 해가지고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하게 더 확실한 게 안전하기 중요한 위해서. 거니까.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네.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건 다 안 그렇죠. 하는 걸로. 네네. 요즘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여름 시즌이라서 네. 눈썹 같은 것도 많이 붙여요. 화장 마스카라 같은 거. 어, 네네네. 눈 같은 경우에 원장님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제 속눈썹 같은 거 속눈썹 연장을 하고 오시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붙여놓은 거라 저도 굉장히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수술을 합니다만, 네. 사실은 감염에 대해서 조금 더 취약하겠죠. 우리가 수술 깨끗해야 되니까. 네, 수술 전에 깨끗하게 클렌징을 하고 소독을 하고 수술하지만, 속눈썹 연장이 많이 돼 있는 분들은 그곳에 아무리 깨끗하게 저희가 닦아도 먼지가 껴있을 수 있고 이물질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염이 눈 주변에는 잘 안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 전에 날짜가 잡히면 속눈썹 연장 이런 거는 좀 추후에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하고 계신다고 하면 뗄 계획이라면 수술 전에 떼시면 저는 좋죠. 수술할 때도 편하고 환자분 감염 위험성도 적고. 하지만 이거 진짜 저는 이 속눈썹 연장 못하겠다, 이거 떼면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잘 깨끗하게 해서 수술을 해드리니까요. 원장님 입장에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조금은 아니고 조금 많이 불편합니다. 특히 미트인 같은 경우에는 네. 더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경 좀 방해되면 부분적으로 제거하긴 해요. 병원에 하지 말라는 건 다 하지 마세요. 그냥 다래끼. 다래끼. 저 다래끼 원장님 한 번 쬐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다래끼 같은 경우는 사실 눈이 많이 붓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쌍꺼풀 높이나 모양 이런 거 잡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제약이 돼요. 그래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다래끼가 있다고 해서 수술을 못 하는 건 아닌데 한참 부어있을 시기, 그런 시기에는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다래끼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눈 부은 게 거의 없다, 그러면 수술은 가능해요. 또 다래끼 위치가 애매하게 쌍꺼풀 라인과 겹친다, 그러면 그것도 연기를 주로 좀 하는 게 좋아요. 앞쪽에 생기는데 네. 근데 보통은 속눈썹 가까이 이렇게 붙어서 생기기 때문에 수술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어요. 그럼 수술을 하면서 다래끼도 같이 제거할 수 있어요? 다래끼가 이제 만약에 여드름처럼 안에 농이 확실히 형성이 돼 있다고 하면 여드름 짜듯이 내용물을 비립처럼 짜는 것처럼. 제거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도와드릴 수 있죠. 그럼 다래끼가 생길 것 같으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가 갑자기 아프고 네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생길 것 같고 뭐가 이렇게 네. 거칠거칠하면 네. 미리 병원에 전화를 해서 그렇죠. 어, 미리 좀 알려주시고 알려주시고.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수술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부분 다 말씀드리니까 그거 항상 병원과 뭐 밀접한 소통을 하시면 특별하게 뭐 위험한 일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어요. 저희가 눈 쌍꺼풀을 하면서 그 쌍꺼풀 테이프나 그 쌍꺼풀 액 같은 거 네. 중학교 때부터 많이 사용을 네. 하는데 날짜 잡아놓고 그렇죠. 네. 내가 이제 어차피 할 거니까 액자 모르겠다 하고서 열심히 또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네. 언제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쌍꺼풀 액과 테이프를 중학교, 고등학교 또 성인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용을 할 때 보통 피부염이 많이 생겨요. 피부가 좀 붉어지고 두터워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수술할 때 피부 쌍꺼풀 형성도 잘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피부염이 심한 상태라면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피부가 보들보들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쌍꺼풀 액과 테이블 수술 전 한 달 정도에는 끊어줘야 피부 상태가 원상태로 좀 돌아갈 수 있고, 만약에 이 상태가 더디다 그러면 피부과에서 연고, 피부염에 대한 치료를 좀 받고 피부가 좀 부들부들해져야 가능해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쌍꺼풀 액과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수술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꾸 사용하다 보면 피부가 늘어집니다. 그래서 매몰법이나 자연차법으로 수술이 가능하신 분도 이걸 오래 사용해서 피부가 늘어짐에 따라서 꼭 절개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유념하셔서 좀 가급적이면 제 입장에서는 사용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 입장에서도 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요즘 이제 라섹이나 라식, 렌즈 삽입술. 삽입술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네. 렌즈 삽입술이나 라식이나 라섹을 안과에서 하시고 네. 나중에 이제 쌍꺼풀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안과에서는 라식이나 라섹을 하고 나서 네. 보통은 2달 후에 쌍꺼풀 수술을 권장한다고 해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과에서 주의사항을 못 들었으니까 네네. 라식하고 뭐 일주일 있다가 나 수술하고 싶다고 네네.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라식이 먼저인지 쌍꺼풀이 먼저인지. 사실은 어떤 거를 먼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쌍꺼풀 수술을 하고 라식을 하든 라섹을 하든 렌즈 삽입술을 하든 그 반대로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 후에 쌍꺼풀을 하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한 달 정도 간격을 두시면 됩니다. 뭐 2달은 뭐 너무 여유롭죠. 근데 이제 한 달 이내에 하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간격을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수술날 하시고 나서 우리 환자분들이 병원에 챙겨와야 되는 거예요. 많이 있을까요? 네. 보통 쌍꺼풀 수술할 때 차는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렇죠. 수면 마취 때문에. 네. 수면 마취 하고 나면 어쨌든 그걸 꼭 가져오시는 분들이 차를 안 가지고 좋고, 보호자가 있으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본인 혼자 오겠다 그러면 운전하지 마시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집에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집에 갈 때 필요한 게 뭐죠? 창피하겠죠. 네, 조금 창피하겠죠. 저는 그 얘기해요. 창피한 거는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뭐 모자, 안경 같은 거 안 가져오시면 알아서 잘 챙겨가고 그래서 가시면 된다. 보통은 요즘 잘 챙겨 오시더라고요. 응. 인터넷에 준비물 잘 나와 있으니까 보통 이제 모자, 선글라스, 네. 마스크, 이거 한 3종 세트 정도면 네. 웬만큼 이제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이게 네. 퇴근 시간 이후에 밤늦게 수술 끝나시는 분들이 또 선글라스를 끼면은 그게 더 창피하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시간을 보고서 늦게 끝날 것 같으면 모자, 그다음에 선글라스를 밤에 끼면은 본인의 창피함이 있으니까 그냥 가릴 수 있는 안경, 그 정도. 마스크.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꼭 자동차를 아끼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네. 자동차는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수술하시는 날 혼자서 네. 운전을 하고 오시면 네. 절대 안 되시는데 자동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대리운전해서.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병원 측에서 네. 환자분이, 제가 이거는 얼핏 들었던 얘기인데, 네. 환자분이 운전을 이제 수술을 했는데 네. 마취가 덜 끝난 상태에서 본인이 운전할 수 있다라고 하고서 네. 마취를 하고 이제 집에 가요. 네. 근데 그러다가 사고가 생겨요. 그렇죠. 그게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전에 네. 굉장히 이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환자분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는 걸 예방하는 게 좋겠죠. 될 수 있으면 운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눈하고 코, 이 수면 마취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하고 답변이 드린 것 같은데, 병원 원업에서도 이제 문자가 다 나가고 병원에서 그 실장들이 다 네, 안내 전화가 나가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거를 또 까먹으신 분들은 원어비 성형외과 구독 꼭 설정하셔가지고 수술하시기 그 전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거든요.